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일자리 쇼크의 후유증일까요? 구직급여 올해 10월까지 6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은요, 지난해 1년치 총액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발생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1인당 지급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보다 한 8만 원가량 증가한 158만 8천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쇼크의 후유증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정경심 2년 동안 차명 계좌 6개. 그런데요, 이 차명 계좌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미용사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 이름도 빌렸다. 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를 했죠. 그래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국 민정수석 시절부터 정 씨 700여 차례, 거의 800차례에 가깝네요. 790차례 주식 등 금융거래,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선물 투자를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가 있습니다. 포스트 이낙연의 진영 떠오른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 총선 역할론, 총선 차출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후임자가 누군지 궁금하는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청와대 총선 대비 이 총리 역할론에 후임 인선을 앞당겨서 인사검증 착수했다고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탕평 협치를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호남 출신에다 합리적인 중도 이미지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진영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에 누군가 경찰의 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죠. 다음 장면이 있는데요.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맨몸 시위자 근접사격, 전쟁 치닫는 홍콩. 지금 홍콩 시위 사태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실탄 사격을 통해서 지금 중태에 빠진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 발사. 지금 이 장면뿐만 아니라 두 발이 다른 곳에 발사됐는데 역시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홍콩 절차관이 지난 11월 어제 아침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위대 굉장히 극도의 지금 분노와 이런 걸 표출하고 있어서 사태가 굉장히 험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윤정군 동아방송대 교수, 그리고 이재영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내 사건. 정경심 교수 어제 검찰이 추가 기소했는데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심경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이요. 아내 사건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좀 주목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생중계된 실탄 발사. 방금 전 일면 기사의 사진으로 봤는데요. SNS를 통해서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모습이요. 돼지산,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살처분 한 돼지들 어떻게 됐을까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쌓아두면 썩는다. 무엇을 쌓아두는데 썩는다 할까요? 재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정경심 단골 미용사 그리고 페이북 친구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11개 혐의였죠. 그렇다면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3개 혐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정 씨, WFM 주식 14만 주, 7억여 원어치 차명 매입 정황이 있다.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 아내의 기소 직후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 본인의 기소 예정된 듯 보인다. 뭐 이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이제 공소장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목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공소장은 총 79쪽, 뭐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딸 조 씨 그리고 동생 뭐 있고요.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뭐 등등등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답니다. 그렇다면 딸이 공범으로 지금 기소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 전 장관 이름도 공소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범으로 기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등장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딸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이름이 등장이 된다. 이 부분도 이게 좀 어떤 의미, 그 향후에 어떻게 수사가 흘러갈지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뭐 뭔가를 좀 보여주는 듯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역시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국대 인턴 부풀려 96시간 써놓고 키스트 증명서엔 성실하게 문구를 추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증명서에는 성실하게 뭐 이런 내용을 추가했답니다. 검찰 정경심 모녀 입시비리 공모다. 그래서 딸을 공모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스펙 본격 부풀리기, 2015년 부산대 의전은 최종 합격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일단 뭐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한 3개 정도 늘었는데 뭐 아마 그게 이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되는 거는 딸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검찰이 딸 조국 전 장관의 딸도 기소할 가능성.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예. 이제 나온 부분은 이제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예. 부산대 의전원, 그러니까 예. 저 앞에는 서울대 의전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예. 정경심 교수가 이 서류 일부를 허위로 작성을 했거나 내용을 부풀렸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데 예. 소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전은 몰라도 서울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으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어쩌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허위의 내용이 있다라면 예. 뭐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대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서류인데 거기에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거는 당연히 딸로서도 알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구도를 가진 게 아닌가 뭐 추론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일단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면서 혐의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조국 전 장관은 이름만 등장을 했어요. 뭐 특별히 뭐 공모나 이런 게 없이. 그렇다면은 향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고 다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범이 아닌 단순히 이름만 올린 이유, 검찰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쪽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혹시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뭐 차명으로 지금 주식을 샀다고 검찰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부분을 혹시 조 전 장관의 뭐 자금이 흘러들어갔거나 혹시 그렇게 살 수 있었던데 사는데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름이 거론된 부분은 딸의 입학 부정과 관련해서 저런 서류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데 이제 조 전 장관의 어떤 지위라든가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기서는 조 전 장관이 범죄 사실로 거론된 건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혐의나 공범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이번엔 뺀 거다. 따로 조사를 하기 위해 선거한 게?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보이는 게 오촌 조카와의 공범관계도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적시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오촌 조카를 먼저 구속해서 기소할 때는 정경심 교수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이번에 기소를 했지만 9월 6일 날 재판을 넘겼던 수사 기록조차도 아직도 보여주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로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소 원칙과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철저하게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미리 검찰이 가진 패를 조금 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굉장히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습에서.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심경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조국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 치를지 모르겠다. 본인이 아마 검찰의 수사 사항을 좀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이렇게 올린 글 같아요. 그리고 아내 기소되자 페이북에 심통 송구 뭐 이런 표현 썼고요. 저에 대한 기소도 이미 예정된 듯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만도 약간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오후에 올린 글의 이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아내 사건이라는 이런 표현이 좀 있어서 이것도 좀 눈길을 잡았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기사 중에 좀 강조가 돼 있는데 아내 사건을 통해 뭐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아내 사건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사건을 좀 객관화한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런 표현. 그리고 명예회복이라는 얘기도 들어갔는데. 방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단어들의 전부 공통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죠. 아내가 한 사건이다. 그다음에 명예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 말들을 다 연결해 보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내가 한 것인데 그리고 혹시 내가 한 것이라고 드러나더라도 나는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는 일인데. 그렇다면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답변을 할 걸로 보이는 거네요. 그러면 이미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하고 있죠. 다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도 실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본다면은 전부 다 아내가 한 일이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일이고 제대로 진실을 밝히면 나는 명예가 회복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련되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먼지 털기식 수사 아니냐. 그런 비판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 나온 이 혐의들을 쭉 보면은 정말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이 가정의 특수한 혐의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재판을 통해서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가려질 것이지만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만 보더라도 단골 미용사나 뭐 페이북 친구를 이름을 빌려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를 한다는 것도 보통의 학부모나 일반 학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제 앞서 의전원에서 한번 불합격하다 보니까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검찰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과연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계속해서 비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사정이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주영 교수님, 뭐 지금 최용선 의원께서는 이제 페이북 글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내용을 떠나서 이제 이 글을 올린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 사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바로 이제 본인이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추가 기소를 다 예정을 하고 이제 어떤 준비된 글을 올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지층을 향한 약간 호소? 뭐 이런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글을 올린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추측성 이제 얘기를 일단 할 수밖에 혐의입니다. 혐의 없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큰 방향에서 대응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들 보기에 좀 비겁하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른다. 아내가 다 했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까지 상의하고 사전에 알았던 게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으로서 본인이 잘 모르는 문제이긴 하나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방향 같은 경우는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비겁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방향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보기에 심플하긴 하지만 정권 차원의 특히나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상당한 이제 부담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그런 조국 전 상황이란 장관은 말이죠. 좀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이제 대응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자를 택하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선 의원께서 잠시 언급하시며 해석을 해줬는데 아내 사건이라는 표현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본인과 거리를 두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이제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는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본인의 어떤 병역 비리, 탈세, 부동산 투기, 뭐 위장 전입, 논문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런 것은 밝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로는 아직은 결정적으로 연결된 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문제됐던 사회적으로 비판받았던 심각한 문제들 그런 거 아니고 요번에 이제 새롭게 입시비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표창장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제 예단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 과정을 다 알았을 것이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단해서 얘기할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이제 진행이 꽤 됐어요. 이제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다. 뭐 초읽기란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초가 너무 깁니다. 사실 그 뭐 몇 초 안 된다고 그게 초읽기란 표현인데. 근데 아무튼 검찰 조사 받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영향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은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혐의가 없다 있다를 가지고 논의가 가다가 기소가 되고 그것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사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아무리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이 이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 자체가 이제 구체화되면서 그것이 국민들 이제 마음에 이제 다가가겠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고 지금 저 그 페북인가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입니다. 페북에다 올린 글이죠. 저걸 올리면서 과연 저걸 본 그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변호인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런 거를 올리냐 이렇게 좀 꾸지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걸 올린 거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올렸을까? 저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안에 그 나와 있는 얘기. 사건이 검찰 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거는 분명히 그 지지층 아직까지도 거리에 나가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를 외치는 그 지지층에 대한 호소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묘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글이 돼 있어요, 내용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 또 저기에다가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넣으면서 분명히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아까 윤종원 교수님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아마 두 가지 중에 이거를 아내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는가 아니면 본인이 다 끌어안고 하는가 이게 고민이 있는데 아마 전자를 선택하지 않나 뭐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아무튼 검찰 수사 계속 지켜보면 어떤 식으로 갈지 알 것 같습니다.